이번 편은 외모지상주의 336화 리뷰편입니다. 저번편에 이어 서성은은 송유한에게 3개월사와 풍산개교에 관련된 연관성을 말하는 바람에 송유한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해졌고, 서성은은 이어서 3개월사가 풍산개교에게 마약을 지원해줬다는 말을 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송유한은 눈빛이 달라지며 진소월에게 설명을 하라고 하곤 자신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너흰 다 죽는다고 말을 하죠. 그 시각 옥상에선 건지태가 위빙을 통해 샤오롱에게 접근을 하다 샤오롱이 간단히 쳐내는 모습에 놀라워했고, 그는 건지태에게 왜 자신이 무기가 없다고 생각하냐며 마치 무기를 든 것처럼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과거 비비를 지키던 무적자들이 오히려 반란을 일으켜 그녀를 죽이기 직전 샤오롱이 나타나 그들의 검을 막았고, 지키는 검 주제에 뒤늦게 달려온 자신을 원망한다며 춘추대도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자신과 동고동락한 무적자들을 차례차례 그의 무기술로 베어나갔죠. 현재로 돌아와 무기를 든 것처럼 주먹으로 건지태를 공격하고 건지태의 명치에 강하게 주먹을 꽂아버리는 샤오롱. 형제를 베었고 자매들을 등졌다며 고작 니놈들을 지나가게 하기 위해 지금껏 지켜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마치 무기를 쥐고 있는 듯한 환상을 보여주는 만큼의 실력이죠. 기본 언월도의 무게는 24kg, 이것마저도 가벼운 언월도에 해당되며 참마도라고 불리는 월도는 50kg이 넘는 것들도 있는데, 샤오롱은 이런 언월도를 휘두르던 인물이며 이 월도를 통해 무적자 넘버1이었던 룽치엔을 관통시키며 끝까지 주인을 지키는 도구가 되겠다고 샤오롱은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월도가 없어도 충분히 그는 초인인 모습을 하고 있죠. 건지태는 자신을 가지고 논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던 순간 자신이 베어지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샤오롱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게 샤오롱은 건지태에게 마지막 일격을 날렸고, 건지태는 김기명에게 딜을 부탁한다며 쓰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샤오롱은 딜을 부탁한다는 말에 의구심을 품고 건지태가 일부러 쓰러진 듯한 의심 가득한 표정을 짓죠. 그렇게 마지막 남은 인원은 김기명뿐, 김기명은 이제 와서 돌아가는 것도 뻘쭘하다며 말을 하는 순간 샤오롱의 공격이 날라왔고, 김기명은 그 공격을 피하면서 샤오롱에게 천 유효타를 선사하곤 건지태가 쓰러진 것에 대해 참고 참았다며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그 후 선수들끼리 제대로 해보자며 외모지상주의 336화는 끝이 나게 되죠. 드디어 샤오롱 vs 김기명의 매치업이 성사됐습니다. 그동안 샤오롱이 아파할 정도로 유효타가 없었는데 종건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던 김기명의 파워는 샤오롱에게 먹힌 그림이네요. 한편 이 매치업이 성사되기 전 건지태는 의문점을 남기고 쓰러졌습니다. 첫 번째는 대놓고 쓰러질 때 딜을 부탁한다는 말과, 두 번째는 샤오롱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는 그림이죠. 건지태는 전에 하우성과 싸울 때 넘버1보다 빛날 순 없다면서 김기명이 있을 땐 일부러 맞는 모습을 연출하며 약하게 보였지만, 김기명이 없어지자마자 하우성을 단 한 방으로 보내버리는 실력을 가졌습니다. 하우성은 쿠르 헤드급의 실력을 가진 강자지만 한 방으로 보내는 것을 봤을 때 김기명보다 건지태가 더 강하지 않냐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에 건지태가 일부러 쓰러지는 모습으로 이 의문점이 더 커지게 되었죠. 하지만 건지태는 현재 김기명의 힘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제 생각엔 서로 둘 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건지태는 일부러 쓰러졌고, 김기명은 건지태를 보고 우리 지태가 얼마나 연약한데 저꼴로 만들어놔 라는 언급을 하게 된 것이죠. 후 김기명은 교도소에서 단련된 힘을 드디어 폭발시키게 됩니다. 박형석의 시스테마나 건지태의 맞추기를 맞고도 표정에 변화가 없던 샤오롱이 김기명의 훅 한방으로 고통스러워하며 표정이 변한 것을 본다면, 김기명 역시 이젠 드디어 4대 쿠르 헤드급 실력을 뛰어넘는 힘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종건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그동안 칼을 갈아왔죠. 그리고 서성은이 드디어 송유한을 도발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3개월사 음지인 마약을 옛날 풍산개교에게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송유한에게 알려주는 바람에 송유한은 눈빛이 바뀌며 진소월에게 경고를 하는 모습이죠. 서성은은 송유한의 과거를 알고 있지만 진소월은 송유한의 과거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소월은 솔직하게 말을 하던 거짓말을 하던 송유한의 분노는 3개월사로 향할 것이고, 저절로 3개월사를 부수려는 김기명과 같은 목적이 되어 비비를 찾으러 옥상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편에서 저번에 제가 말했던 한신우는 비천의 인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에 관련된 떡밥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샤오룽의 과거 시점에서 무적자들이 비비를 공격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자 샤오룽이 나타나 비비를 지켰었는데, 그 무적자들은 넘버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고 그중 샤오룽 또한 넘버 89라는 코드네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모아 과거 비비가 말했던 비밀 코드는 1급 비밀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그 코드네임은 바로 비천의 코드네임을 뜻하는 바를 말하고, 저 반란 때 샤오룽이 T그룹 천호위인 넘버 1 룽치엔을 마지막으로 죽이면서 없어졌던 집단이었는데, 이후 비비를 지키는 인원들을 구하기 위해 비비의 아버지가 중국 103명 대화재 사건에서 다치게 된 아이들을 밑으로 거두어 샤오룽을 시켜 비비를 지키는 병기들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인원들이 지금의 비천해가 되어 현재 비비를 지키고 있던 것이죠. 그중 한신우의 번호는 넘버 8. 비천해와 무적자들의 코드네임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한신우는 비천해 인원으로 1회에 팔려갔거나 1회가 비천해를 보고 자신들도 비천해를 모티브로 한 인원들을 만들었을 거라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비비가 1급 비밀이라고 했던 언급과 1회회 회장이 한신우에게 부여했던 넘버 8이라는 코드네임은 비천해를 훈련시킨 샤오룽이 한신우를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전에 김기명이 계속 한신우에 대한 떡밥을 뿌리자 샤오룽이 한신우를 넘버 8로 알아보고 비비에게 기뜸을 했던 장면과 한신우가 들어갔던 지하를 똑같은 모습으로 연출하여 그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한신우에 대한 비천의 떡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